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명태균의 말 중에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몇 가지 주요 발언을 꼽아보면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이고 감당되겠나? 내가 이별면 세상이 뒤집힌다. 대통령 자택에 여러 번 갔고 내부 구조도 훤히 알고 있다. 대선 때 내가 한 일을 알면 모두 자빠질 것이다. 이렇듯 발언들이 점점 세지고 있는데요. 대통령 내외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고소에 능통한 대통령실에서는 아직 명 씨를 법적 조치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아직은 명 씨가 자신이 한 일에 5%도 안 깠다고 호기 있게 말하고 다니지만 앞으로 더 깔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코르비타 들어가면 대통령 집에 문을 딱 열면 개가 한 마리 묶여 있어요. 집 구조를 진짜 내가 대통령하고 그냥 주고받고 헬레하고 수시로 통화해. 약한 달에 한 2번 뭐 이렇게. 내가 했던 일을 20분에도 안 나온 거예요 지금. 게다가 임명면은 진짜 TV지지.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나오면 다 자빠질 건데. 내가 들어가면 한 달 만에 그냥 이 정권이 무너지겠지. 이런 말이 돌아요, 선생님. 그런 말이 자꾸 돌면 자기들도 좀 분명 김건희 여사도 자꾸 부설세 오르잖아. 먼저 뉴스토마토 기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내외와의 관계를 보면 20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윤 내외와 가까워졌고 그 덕에 김종인, 이준석, 오세훈, 박완수, 김영선, 함성득 등 보수 진영 인사들과의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는 여론조사 전문가로 행세하며 그들에게 여론을 읽는 흐름과 정치 현안에 해박하다는 인식을 주었습니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를 사실상 운영했는데 김영선이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김영선은 명 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명 씨의 정치적 감각을 증언하는 여러 정치 인사들이 발언들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명 씨를 독특한 시각으로 정치를 새롭게 분석하는 희한한 촌놈으로 평가했고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경남 지역에서 여러 정치기획과 여론조사를 했던 인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명 씨와 특별한 친분은 없다고 주장하며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영수회담에 물밑 작업을 했었다는 함성득 교수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명태균의 데이터를 보고 선거 전략을 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D씨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명 씨와 통화하고 김건희와도 자주 소통한다고 했는데 이는 당선 후에는 소통이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와 상반됩니다. 명 씨는 창원 지역에서 지인들에게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을 들려주는 등 이름을 팔고 다녔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명 씨는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용인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은 명 씨와 티타임을 가진 적이 있으며 정치 현안에 해박한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허성무 창원 성산 민주당 의원은 명 씨가 초선 출마자들에게 접근해서 편의를 봐준 뒤 약점을 잡고 흔드는 전형적인 선수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스픽스에 출연한 강혜경 씨가 명태균에 대해 폭로한 내용을 보면 명 씨와 대통령 내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김영선의 회계 책임자이자 명 씨와 함께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했던 내부 제보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국회 국정감사 행안위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강 씨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대선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이 미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강 씨는 2022년 대선 기간 동안 미래한국연구소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3억 6천만 원을 김영선의 공천 대가로 퉁쳤다는 건데요. 강 씨는 여론조사 비용 대신 김영선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사실상 여론조사 비용과 국회의원 자리를 교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수시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특히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인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매일 3,000명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받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나러 갔으나 돈을 받지 못하고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야권에서는 명씨가 윤석열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JTBC 보도를 보면 최근 명씨는 한 달 탄핵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으로 돌파구를 찾는 듯 했지만 다시 깨갱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명씨는 자신이 구속될 경우 정권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 달이면 탄핵될 텐데 감당이 되겠냐며 추가 폭로를 시사했었습니다. 명씨는 김건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를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도 주장하면서 자신이 닭을 키워서 납품하는 사람이라며 제안을 거절한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여기서 닭은 자신이 키우는 정치 초년생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정치인들 중에 닭대가리가 많은 듯하네요. 예를 들면 이준석, 천하람이요. 그런데 최근 명씨가 하야 탄핵 이야기를 꺼낸 건 농담 삼아 한 말이라며 채널A의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데 밝힐 수 없는 누군가에게서 자신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명씨는 하야 탄핵 발언 후폭풍에 잔뜩 겁을 먹고 본인의 말을 바꾸고 있는 듯합니다. 명씨가 자신이 한 말들이 검찰을 자극해서 해를 당할까 무서워 쏟아진 말투 서담기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난 압수수색 때 뺏기지 않은 휴대폰이 있는데 그것이 대선 때 사용했던 거라고 보험을 들었네요. 이에 대통령실은 소위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명씨가 이준석, 김종인과 가까운 사람이라며 대선 이후 소통을 끊었다고 발빼기를 하면서 김종인과 이준석에게 덤태기를 씌우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해명에 발끈한 이준석은 대통령실이 또 거짓말을 하면 수단을 총동원해서 입증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씨가 윤석열과 처음 만난 시점에 대해 2021년 7월 초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가 아마도 이준석이 명씨를 데리고 와서 윤석열을 처음 만나게 했다고 주장했고 대선 경선 막바지 이후 명씨와의 소통을 끊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최근 JTBC 뉴스를 보면 대통령실은 소통을 끊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말을 슬쩍 바꿨습니다. 이게 뭔가요? 검사 출신 대통령이 후에 법망을 피하려고 얍삽한 멘트를 치는 것 같은데요. 이에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에도 명씨와 김건희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것을 봤다고 밝혔고 정진석 비서실장을 겨냥해 공작도 제대로 알고나 하라고 비판하며 말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대통령실이 책임 회피를 위해 자신과 명씨와의 관계를 더 부각시키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또한 당시 윤석열 총장이 명씨를 명박사라 호칭하며 자신에게 소개해줬다고 했는데요. 자신은 명씨를 김영선에게 소개받았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명씨는 대통령의 메신저였다고 의심했습니다. 김건희나 윤석열은 자신들이 나서기 싫은 곳에 명씨를 메신저로 보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안철수와의 단일화 담판에도 명씨를 보낸 것이 아닐까 추측되네요. 한편 이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제 진실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이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명씨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김건희를 바꿔줬고 한 달 정도 후에 실제로 윤석열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지리에는 명씨와 김건희도 함께 있었고 10분 후 명씨가 자리를 뜨고 윤석열과 독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야권은 대통령 탄핵에 폭탄이 터졌다며 비선 실세가 드러났다고 거세게 비판했고 여권에서도 뭐가 더 터질지 불안해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연락이 더 많이 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명씨가 최근 언론 매체와 나눴던 대화를 분석해보면 먼저 명씨는 윤 대통령과의 직접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시기 등에 대해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총선 전에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 내용이 부각되면 이재명 대표와 연대할 우려가 있다는 조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외부에 말해도 괜찮다는 대통령실의 양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취임 6개월 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이 창원으로 와서 이러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씨는 윤석열이 자신을 명박사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줬기 때문이고 김건희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신이 유일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본을 공개했는데 이 메시지에는
김건희가 공천은 단수가 좋다며 공천 방식을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려던 이유가 명 씨의 조언 때문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명 씨가 천공을 우습게 하는 이유가 이거였나 봅니다. 이런 와중에 명 씨는 추가 폭로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이 6개월마다 휴대전화를 바꾸며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개되지 않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더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지만, 검찰과 용산의 압박 때문인지 슬슬 꼬랑지를 내리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허풍 폭로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랬다 저랬다 종잡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겁 많은 개가 더 짖는다고 하지요. 요즘 명 씨는 여기저기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있는데요. 먼저 명 씨는 윤석열의 자택에 수시로 드나들며 초대 국무총리를 누구로 임명할지 조언했다고 하면서, 각 부처를 빠르게 장악하기 위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추천했다고 말하면서 김건희에게 공천 방식을 크로스체크하라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 씨의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명 씨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대통령실이 자신을 고소하라고 도발했습니다. 야권은 명 씨의 주장을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제2의 최순실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윤석열 부부 등 거론된 인사들이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여권 내에서도 보수 정치인들이 약점이 잡혀 난리가 났는데도 유승민 의원은 누구 하나 입도 뻥끗 못하는 상황이 한심하고 수치스럽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근 한동훈이 주도한 당협위원장 모임에서는 김건희가 직접 특검을 받겠다고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한동훈도 김건희가 활동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관련된 분들은 솔직하게 답해야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김한 전쟁의 서막이 다시 열리는 것 같네요.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일, 11월에 있었던 일에 관해 가지고 명태균 사장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 뒤에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운영하느라 바쁜데 그냥 그 얘기가 아니고, 그때 그 대통령하고 그냥 주고받고 헬레하고. 대통령은 체리 따봉을 사람들한테 보내는데 여사는 안 보내. 수시로 통화했던 약 한 달에 한 2번 뭐 이런 식으로. 김정인 만나러 같이 가고. 차량 안에서 정치 현황 등 긴밀한 논의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하고 대통령 어떻게 타갖고 가리바리.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문재인도 얘기하고. 이틀 뒤인 7월 6일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윤 대통령 자택에서 만났습니다. 자리에 몇 명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리하면 내하고 대통령하고 서 있지 앉았지 뭐. 집에서. 댁에서. 예. 처음에는 윤핵관들은 당의 아웃사이드인데 얘가 언론에 흘렸어요. 이준석이랑 원래 그런 놈이에요. 계속 이간질해.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얘기한 사람은 장재원 의원밖에 없는데 삼선 의원이 그런 걸 흘렸겠어? 한편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 통화와 문자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명 씨는 대통령과 문자는 주고받았고 김건희와는 취임 후에도 통화와 문자를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종인을 만나러 갈 때도 윤석열의 차량을 함께 타고 다니면서 긴밀한 정치 현안 논의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과 명 씨가 윤석열의 자택에서 세 사람이 만났다는 것은 보안 사항이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장제원 등 윤핵관과 책임 공방을 벌이며 주도권 싸움을 했다고도 말하면서 이준석이 기밀을 흘렸다고 의심하며 이간질이라고 디스했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윤핵관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명 씨와 거리를 두라고 했답니다. 한편 명태균 씨와 오세훈의 관계도 보도되었는데요. 명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윤석열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 측은 명 씨의 주장을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축하며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명 씨가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도움을 주겠다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명 씨가 추가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신이 오세훈에게 시장할 거냐 대통령 할 거냐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선거 브로커들의 전형적인 화법이라고 일축하며 선거에 찾아온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오 시장 측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면 당시 상황을 차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에도 선거 때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지 되묻겠다고 강조했다는데 역시 물귀신 작전이네요. 한편 동아일보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명 씨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홍 시장은 명 씨가 마산 사람이라서 알고는 있지만 허풍이 세서 상대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명 씨가 언론에 주장한 내용 중 상당수가 허풍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명 씨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김건희와의 신뢰를 얻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홍 시장과의 일화를 언급했는데 홍 시장이 김 여사와의 갈등으로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홍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김건희와 관련된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명 씨가 김 여사에 대한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면서 명 씨의 조언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명 씨나 그 주변 관련자들의 폭로성 말들을 들어보면 점점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천 개입이나 국정농단, 비선 실세가 있었다는 의혹은 갈수록 짙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